자, 안녕하십니까. 예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8월 2일 아침 시장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에 조금 볼륨 부분들이 좀 작다 하신 분이 있어서 볼륨을 조금 상향을 좀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동 중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 경우에는 음성 감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개인마다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일단 볼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시켰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8월 2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옵션 만기가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포지셔닝 부분하고 뭐 그 부분 중에 그 과정 중에 뭐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종별 뭐 특이사항, 뭐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유가가 50달러의 돌파 부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 그 뭡니까, 그룹주들의 실적, 각 개별 기업의 실적들이 두산그룹주의 급등 부분들을 일으켰고, 또 여기 플러스 알파로 현대전설 기계라는 굴삭기 관련된 부분들의 9% 정도 상승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 계속 보니까 지수보다는 각계전투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업종별로 따로, 종목군별로 따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시켜주는 것은 당연히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이 종목군들의 상승과 하락 부분들의 강도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 하고 있는 게 지금 8월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간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분석 부분들을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7시 한 40분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 출근하신 분들이라든지 장 시작 전에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아침에 제가 업로딩 되는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난번보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 부분들을 하고 아침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죠. 좀 더 좋은 내용 부분들, 전일자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새벽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욱더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이제 그 MSCI 코리아 지수는 0.7% 정도, 그리고 신흥 지수는 0.3%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요.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나 나스닥이나 한 0.23% 정도의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4를 하회를 했어요. 93이에요. 93대. 그래서 거의 뭐 사상 최저치, 연중 최저치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유로화도 이제 살짝 저항대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살짝 저항대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커머디티, 유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단기 차익 부분들이 조금 진행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에 한 2% 정도, 48달러 WTI 기준입니다. 48달러 정도까지 하락 나왔는데, 뭐 코메즈방크가 올해 말까지 공급 가행 문제 부분들의 해결이 조금 실패할 수 있는 주장을 좀 했고, 그리고 지금 6월달, 7월달 지금 오펙이라든지 비오펙에서 감산 합의 부분들 좀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감산 합의의 이행률이 6월달이만 77% 정도, 7월달이 한 84%에 불과 하다고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유가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은 베네수엘라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럽다고 말씀드렸죠. 독재자가 나오느냐, 미국은 또 이걸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그 다른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난 다음 주에 8월 7일과 8일에 그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급격한 방향성보다는 일단 50달러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50달러의 상징적인 터치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개별 종목군들도 보면 9,900원하고 9,900원과 만원은 100원 차이고 99,000원하고 10만원하고는 1,000원 차이인데, 이 가격대 돼가면 가격장이 있죠.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주식이라든지 커머디티라든지 선물도 마찬가지, 채권도 마찬가지고, 물론 매물대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죠. 심리적인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그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가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어제 그 이행률이 조금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경기 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표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유로존의 실적이, 유로존의 경기 지표의 상승이 미국보다 더 나아요. 우리가 이제 딱 단순 비교 부분을 했을 때 유로존의 제조업이라든지 확정치,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물론 다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흐름 부분이 나왔는데 증가폭, 그러니까 폭 부분들 보면 유럽 쪽이 조금 더 증가의 강도 자체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으로 달러는 좀 약세이고 유로화는 강세가 좀 진행되지 않느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이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왔다고 그랬죠. 하반기에 지금 갤럭시 노트하고 LG의 V30이 다음 달 같은 날짜 지금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갤럭시 노트는 다음 달 중순 15일인가요? 9월 15일 정도 지금 발표를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 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를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판매 수요 부분들에 대한 긍정 컨센서스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시간에서 6% 정도 반등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업종 과도 예상간 연관 부분들 좀 가진데,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다 반등 부분들이 진행됐죠. 특히 어제 조선주들, 그리고 두산그룹주들, 그 다음에 보험주들, 특히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괄목성대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전년 대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도 보면 주가 반등 부분들이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 부분들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건설업종의 상승을 조금 제한하는 게 이제 부동산 대책, 오늘 이제 초강경 부동산 대책 부분들이 좀 나온다는데, 시장 그 컨센서스 부분들은 그냥 덤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8월 2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전에 그 부동산 대책 부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6월 19일 날 대책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그 부동산 억제책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2조 원 정도로 증가를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가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TI라든지 이런 부분 40%를 적용하는데 6억 이하 아파트는 예외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5년 금지, 14개 규제가 동시다발로 적용이 되는데, 은행권에서 지금 보는 부분은 현재 이런 규제책 부분들이 다주택자하고 재건축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자체가. 근데 이제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감소세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 부분들이 해소되겠죠. 어느 방향이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 최근에 이제 순환매 파동 부분에서 약간 소외를 받았던 건설업종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이 그려질 수 있다. 그래도 오늘 장중에 부동산 대책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는 얘기 일단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수출 이런 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7월달 수출 자체도 보면 전년비 거의 20%, 19.5% 정도니까 두 자릿수 증가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구역에 집중되면서 확대가 된 예전 중국이죠. 근데 이제 다 변화가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유럽 이렇게 고르게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유로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분기 GDP 성장률이 2.1%로 5년 만에 최고예요. 5년 만에 최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지표 부분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특히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IS 제조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미국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 반면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양적 완화 부분들을 축소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테이퍼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로, 한편으로 반대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 잭슨홀 미팅, 아니면 다음 달 최소한
통화정책 회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 부분들이 좀 윤곽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로화가 뭐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고점 돌파 부분 나오고 조금 하방 경직 부분 계속 추세 상승의 트렌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두산인프라코 저는 여기서 두산그룹주도 오늘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이 오늘 실적 발표로 나오는데 두산인프라코는 뭐 여러 번한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제 그제죠. 월요일날 BW 관련된 부분도 BW 제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1분기 부채 비율이 한 19% 정도 줄어들었고 하반기에도 중국 쪽에서 한 11만 대 정도 판매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하락했던 두 가지 요건 부분들을 단순하게 따진다 하면 첫 번째 두산 받게 대한 리스크, 재무 리스크죠. 가장 컸던 게 재무 리스크였고 두 번째가 중국 시장 점유율 부분들의 하락 부분들인데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이 작년 말에 6.7%에서 8.6%까지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 BW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재무도 개선이 됐고 BW 호황이 됐기 때문에 재무도 개선됐고 그다음 시장 점유율도 올라갔다면 이제까지 하락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두 개가 계속 소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반등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체크한 내용 부분들은 셀트리온 램시마가 2분기 매출이 2,300만 불, 공급량이 93%가 실제 수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출시됐던 그 바이오시밀러가 3개월 만에 영국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양쪽 다 지금 그래도 뭐 수출이라든지 신규 허가라든지 그런 새로운 시장에 진출 부분도 잘 하고 있는데 추후에 별도 시간을 한번 가져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그 이상하게 상장이 됐는지 한번 분석 코멘트를 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은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올리는 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새벽에서 체크할 내용이 보면 공정위가 연구 영역을 발표를 하는데 연구 영역을 발주를 했는데 일단은 상당 부분의 규제 부분들을 완화를 시키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갈 가능성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 이제 ICT라는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10년 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 있죠. 그것도 포함시켜서 규제 완화에 일단 연구 용역 부분들을 발주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 의료 관련돼서 반대 의견을 했지만 저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빠른 기술들로 이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을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산업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향후에 알리바바라는 알리페이가 중국 시장 부분들을 다 온라인에서 다 점유율을 높이고 해외로 진출을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아마존도 지금 조만간 국내 그 센터 설립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코멘트가 좀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 판을 빨리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다 잡아먹힙니다. 시장 점유율 다 뺏겨요. 하나도 그리고 그쪽에서 플랫폼 자체가 붕 떠버리는 그런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부분 ICT라는 5G 됐을 때 도로 통신 관련된 부분하고 IoT하고 사물 인터넷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장 부분들은 원격으로 관련된 부분하고 분자진단 관련된 부분도 유전자 분석 이건 여러분들 갈까 말까 아니라 당연히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플랫폼 부분들을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 아무튼 공정위가 원격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규제를 없앤다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섹터 부분도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도 관심권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라는 코멘트로 오늘 시장 분석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하나만 더 얘기를 코멘트를 드리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부분들이 좀 많이 급감이 좀 됐어요. 고르게 현대차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그래도 7에서 한 10% 정도 고르게 판매 부분들이 부진하고 있다는 내용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일입니다. 8시 정도 됐고요. 시장 투자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관점 부분들입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유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 선물 가지고 계속 놀고 있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지난주에 오늘 내일은 이제 코스닥의 수급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졌는데 신용 물량 부분들의 출회가 어느 정도 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아닌 기관 쪽에서 코스닥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한 번 더 흔들지, 변동성을 만들면서 어차피 파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위아래 변동성만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만들 수 있는, 통상적으로 보면 옵션 만기 때 거래소 종목군들을 가지고도 많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종목별 개별 종목군이 툭툭 치는 장세인데 이번에는 약간 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용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지난주 후반의 변동성에 따라서 코스닥 수급 부분들이 안정되는지 이걸 장중에 체크하는 8월 2일에 투자 장세가 되길 바라시면서 금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스팟 방송이라든지 또 오후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